걱정입니다. 그리고 밥도 왜 이렇게 딱 몇 명하고만 먹어요? 근데 이런 자리가 네.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수시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 번 불려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다 대체로 술자리예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왜 유독 한동훈과 그 뭐 친한계를 빼고 예. 했다는 그 언론 기사를 조선일보가 단독. 바로 다음 날 내게 했을까? 추석 앞두고. 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출처가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그쪽하고 상당 부분 언론사에 수시로 뭐 저녁에 통화도 하고 뭐 이런다는 사람 뭐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충분히 많이 그 나왔겠죠.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그 의원들 모임 있잖아요. 그 소수겠죠. 많지가 않아요. 의원들 그다음에 뭐 장관 뭐 또는 수석 뭐 이런 분들 수시로 불려다니면서 고문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이기용 칼럼에 따르면 네. 술도 줄이시고 뭐 경로도 좀 줄였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아닌가 봐요.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건강 예. 얘기도 하시니까 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프레임이 그러니까 한동훈 왕따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친한계가 좀 발끈할 일인 것 같은데 그 오늘 아침 장동혁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누가 했는지 참 정무감각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친한계가 숫자가 얼마나 돼야죠. 아 그래요? 몇 명이에요? 뭐 지금 뭐 원래 그 전당대회 때는 17명의 언론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10명도 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그 한동훈 대표처럼 이거 여기저기 눈치 보고 몸살이고 이렇게 해갖고는 있으나마나한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해갖고 한동훈 표로 그러니까 보궐선거나 이런 거에서 무슨 뭐 바람이 나겠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서 다 묻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면 생명력이 없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생명력이 없다. 눈치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사생결단하고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고요. 왜 못해요? 이미 꼬리를 내린 거예요. 제3자 특검법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처지가 당해서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야당 대표 만났고 얘기하면 뭐 하냐고 그게. 네. 그러니까 이 보도의 출처는 제가 뭐 듣기로는 국민의힘 인사분한테 듣기로는 이제 대통령실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오늘 다른 분은 윤상현 의원이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기자들이랑 스킨십이 좋은 분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생각엔 너무 그 시기가 짧고요. 저녁 먹고 조간에 나오면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의도가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그 자리에 불만을 가진 친한계가 인지하고 했을 것이냐. 나중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보도를 보고 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거기 참석자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이게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게 전 객관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왕따론 한동훈 대표의 어떤 힘 빼기 여기에 실려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정치권 저 어제 뭐 쭉 전화 돌려보니까 사실상 쫓아낼 결심한 거 아니냐 한동훈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가 됐지만 네. 민심을 얻는 대표가 되지 못하면 여당 대표로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민심에 부합하는 그 메시지를 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내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힘이 빠졌어요. 이미 빠졌어요. 왜 제3자 특검 그 자체로 거기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10월 16일 선거 결과 나오면 예. 엄청나게 흔들릴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한동훈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 굳이 뭐 네.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예. 그다음엔 또 다시 친윤계가 득세를 하게 되겠죠. 비대위겠죠. 또 비대위다. 아니 또 비대위. 비대위 전문 정당도 아니고. 비대위죠 또 당연히. 비대위다. 한동안 비대위 가갖고 결국은 친윤 얼굴 내세우고 이렇게 하겠죠. 예. 왜냐하면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어떤 세력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본인 자체가 주저주저 해버리니까 국민들 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생결단하고 아니 저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우고. 한동훈 대표가 처음 비대위원장 나왔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네. 검사 동일체를 낄 수 있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는 했잖아요. 당무와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와. 논의를 안 해요? 네. 않겠다고 본인은 선언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수많은 친윤들의 둘러싸여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지. 그 친윤들은 누구의 오더를 받겠어요? 김건희 여사 오다 받아요? 예? 네? 누구의 오더를 받겠냐고요. 그럼 결국은 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선거예요. 네. 선거에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이 집권 여당의 대표는 어려워요. 그걸 해낸 사람이 박근혜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네. 박근혜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친이계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못 쳤어요. 치면은 선거에 지니까. 예? 선거의 여왕이니까. 예. 네. 한동훈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 108번내로 검증이 됐어요. 한동훈 갖고 선거해 갖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저해버린다.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안 되는 거다. 다시 또 친윤 정당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찌 됐건 투쟁하고 뛰어나오고 예.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지 않으면 네. 그냥 더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너무 어려워요. 대통령을 왕따를 시키고 있고 친윤은 직격을 하고 있고 당신은 우리의 사령탑이 아니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멸감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출로가 될 것이냐. 본인이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상병 특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도 자신만만하게 그 카드를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당원이랑 일반 국민 지지받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그냥 말놀이나 한다? 그러면 너네가 해봐. 그래서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보여주셔야죠. 민주당 아니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야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국민 선택이 나에게로 올 거다. 제가 대단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한 게 이재명 한동훈과 이재명 오세훈의 지표가 동일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 내부에서도 그리고 보수 유권자층 내부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퇴색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주요 발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했네요. 한일 협력 사업을 차질 없게 추진하라. 그리고 관계 개선이 됐음을 체감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한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딱 한 번 만났는데 기시다 총리하고는 12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기시다 2인 파티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일 관계를 오늘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뉴라이트 사관 광복회의 이종찬 광복회장하고 상당히 충돌을 했었고, 심지어 광복회관의 어떤 그 운영비까지도 지금 예산에서 빼버리고 삭감하고, 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치졸한 보복 이런 비판도 있는 건데. 돈 주고 돈 뺏고. 할 수 있는 건 안 해. 근데 이제 내년이 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에요. 이 60주년을 앞두고 일본한테 더 퍼주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런 거 보면 네.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가 독도인데 설마 이건 아니겠죠. 예? 이런 걱정이 들어요. 예? 설마 독도는 아니겠지. 예, 뉴라이트 얘기 뉴라이트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친일파입니다. 그냥 친일파예요. 뉴라이트는 친일파다. 친일파죠 당연히. 네.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하고 건국절 얘기하고 이게 다 식민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친일파예요. 예. 더군다나 낙성대 연구소 있잖아요. 네.
아니 거기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는 연구소란 말이죠. 아니 이런 출신들을 요직에 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겁니까? 헌법의 첫 줄에 위반되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말이야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무슨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까? 후보 시절에는 이런 기믹을 전혀 못 느끼셨어요?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도 몇 번 느꼈잖아요. 없진 않아. 그때 꺾었어야 됐다. 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어떡합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왜 임명해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뉴라이트는 친일파인데 그런 친일파 인사들을 다시 기용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해야 돼요? 장 변호사님. 저는 이미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원이 뭐 일본의 신민이었고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해석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좀 미개하고 뭐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고 이런 게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게 있는데 찬성해 준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체감이 너무 되고 있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감이 이미 너무 많이 되고 있다. 하여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40대 9%. 어제 출연한 임미애 의원은 사실상 빵프로다. 이거 지지하는 국민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고요. 들을 생각 없다라는 것이 일요일 날 만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여권의 최고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참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그래도 국민 여러분 기운차게 오늘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